안녕하세요. 김현주의 아름다운 세상의 김현주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또 무슨 일을 하든 늘 사람들의 그 좋은 기억 속에 남기를 아마 기대할 겁니다. 근데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소홀히 넘길 수 있는 일, 하찮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을요, 그냥 그렇게 넘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 모습을 본 상대가 얼마나 저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겠습니까? 자, 금요일에 함께하는 김현주의 아름다운 세상,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죠. 피플 플러스 피플 함께 하시죠. 네, 첫 번째 행복한 피플입니다. 그야말로 행복을 주시는 행복 메신저죠. 유경돈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행복을 주실는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러세요? 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느 교회 세미나에 참여했다가요. 네.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고민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 전에 산을 당하셨대요. 네. 돌아가셔서 굉장히 슬퍼가지고 장례식 기간을 통해서 그 슬퍼가지고 너무 많이 울고 있는데 이제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집사님 지금 우실 때가 아닙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며 이럴 때일수록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 어머니를 상실한 마음에 너무 기뻐서 울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하도 그러시니까 그를 기쁨으로 참으려고 간신히 그 장례를 넘겼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네. 이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아하. 그래서 이제 장례식에 갔더니 네. 목사님이 이렇게 통곡을 하시면서 우시더라는 거죠. 물론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목사님이지만 네. 그 자신이 표현하고 싶을 때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면 그게 나중엔 병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소식은 이렇게 눅눅한 장마철에 그 눅눅한 이불을 밝은 햇살에 이렇게 널어놓듯이 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눅눅한 것들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을 네.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 봉천동에 자리 잡은 관악사회복지관. 오늘 예사롭지 않은 세 남자의 등장이 눈에 띄는데 세 남자, 대체 어떤 사연으로 오늘 이곳으로의 특별한 외출에 나선 걸까? 예. 어떻게 오신 거예요? 오늘 그 주부 심리극이 있고요. 저희가 3년째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어머님들을 모시고 그 어머님들 고민이나 뭐 자녀 키우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고부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에 한번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부 심리극이라는 생소한 타이틀 아래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이날 10여 명의 주부들이 참여했는데 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부분에서 잘 많이 부딪히십니까, 자녀와? 잔소리 한다고 치면 제일 먼저 주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았음직한 고민들을 털어놓게 되고 그 다음엔 각자 그 입장이 돼 역할극에 참여하면 된다. 이게 다 어지럽잖아. 한 번은 내 입장에서 또 한 번은 상대의 입장에서 고민의 주인공인 주부 스스로가 이렇게 역할극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다양하게 앉아서 교육도 있을 수도 있고 대화로서 풀어가는 기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머니들이 그 안에서 실제적인 정화 작업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정화 작업이라는 부분에서 심리학이 가장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까지 제가 진행해보면서 그 효과성은 엄마들이 직접 제일 많이 어필을 해주셨던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내가 원래 승질이 온순한 사람이 아닌데 자꾸 사람들이 팍팍 긁는 것 같아. 그럼 밥을 차놨다고 얘기를 하지 그랬어. 아니 소리 안 났어? 응? 텔레비전 쳐다보고 있어 집에 오면? 마음이고 속갯말을 털어놓는다는 게 크게 마음을 먹어야만 가능한 일인 줄 알았건만 놀랍게도 심리극을 시작한 주부들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마음의 소리를 내뱉기 시작한다. 참여하는 사람도 지켜보는 사람도 자신들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 어느덧 스스로 치유를 해나가는 것이다. 더불어 상대의 입장까지 이해해 나가는 것이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아이 입장에서 항상 듣던 말을 제가 아이가 돼서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아이를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저는 아주 유쾌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입장이 참 공감이 되니까 눈물도 나오고 웃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진짜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여름에 진짜 시원한 바닷가에 가서 파도를 맞은 듯한 그런 속이 개운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심리극이라는 도구를 통해 주부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물한 세 남자. 또다시 다음 여정을 향해 서둘러 출발하는 그들의 뒷모습이야말로 아름답다. 네, 극단 별자리 참 순수한 극단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사실 어른들이 돼갖고 그렇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쑥스러워하시고 네. 얘기들 잘 못하시고 나중에 막 눈물까지 흘리시는 모습이 참 가슴 짠하게 느껴지네요. 저도 이 심리극에 참여한 건 요번이 처음이었는데요. 네. 그 주부분들이 예. 마치 서로 사전에 모이더라도 한 듯이 뭐 한 1분도 안 돼서 네네. 그 심리극에 다 빨려 들어가시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 심리극의 장점은 자기의 역할을 주부로서 해오다가 네. 그 심리극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보는 것이죠. 네. 예, 그런 거를 통해서 치유를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심리극 하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거 사이코 드라마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이 거부 반응은 안 보이던가요? 네, 잘 지적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이코 그러면 정신질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이코 드라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역할극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서로의 역할을 돌아가면서 예. 자기의 입장을 밝히는 건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 문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주부는 주부로서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네. 주부에서 이렇게 자기의 입장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그 경우가 극히 드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심리극을 통해서 아들의 입장도 돼보고 남편의 입장도 돼보고 시어머니의 입장도 돼봄으로써 네. 그 환경을 이해함으로써 네. 또 자기 속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심리극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많은 극단이 있는 게 아니죠. 네. 네. 그리고 이 별자리 여러분은 제가 알기로도 벌써 한 거의 10년 가까이, 그렇죠. 10년 넘게 네. 그렇게 활동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과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또 어떤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인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지난 13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는 모 화장품 회사의 사내 이벤트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직원들을 위한 자축 파티답게 화려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행사장 한편에서는 색다른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이가 있었는데 사이코 드라마 전문 연구원이자 연극인인 김장곤. 그가 바로 다음 무대의 주인공이다. 입장하고 앉으면 바로 그냥 암전돼 있다가 전문 연극 배우인 그를 위해 준비된 이번 무대는 바로 탄생이라는 주제의 퍼포먼스 공연. 하지만 화려한 조명 아래임에도 불구하고 무대가 조촐해 보이기만 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단다. 아, 예. 이번 공연요. 제가 그동안 좀 하던 일을 지금 잠시 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침 또 아는 후배에게 뭐 행사 제의가 들어와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하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그의 공연이 끝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다. 예술치료사라는 명함의 주인공 김기양이 바로 그다. 지금 누구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지금 김장호 씨 공연 끝나고 이제 나올 때 돼갖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어디 가시나요? 오늘 그 김양아 씨가 음성 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뭐 심리극이 있다고 오라 그래갖고 지금 김장호 씨 여기서 공연 끝나길 기다려서 같이 만나서 같이 음성 가려고요. 올 때가 됐는데. 이미 오랜 동료이자 친구인 두 사람은 공연이 끝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또다시 서둘러 움직여야만 하는데 이들의 다음 목적지는 음성.
두 사람이 이번에는 그곳에서 있을 심리극 특강을 도와주기로 했다고 한다. 저희들이 보통 심리극을 서울 수도권에서 할 때도 있지만 이제 멀리 지방에서 할 때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막 이제 밤에 심리극 끝나고 서울 올라오면 막 새벽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글쎄 몸은 피곤한 건 사실인데 피곤해서 그곳에 도착해서 막 심리극을 하다 보면은 그 대상자들이, 그러니까 저희들 보면서 막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이렇게 웃는 모습 보면은 뭐 거짓말 같지만 정말 피곤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제일 아쉬운 게 그거죠. 뭐 금전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30이 넘어갔으니까 이제 부모님은 이제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아들로서 부모님께 좀 큰 힘이 돼 드려야 되는데 이걸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좀 마음이 아프고. 돈 되는 일보다는 돈 안 되는 일에 더 바쁜 이들이지만 이 역시 좋아서 하는 일이라 그럴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한 번쯤 불만 불평을 할 만도 한데 누구 한 사람 머뭇거리거나 게으름 피우는 법이 없다. 2시간 남짓 달려온 이곳은 음성에 위치한 한 정신병원. 이곳에는 두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뜻을 함께한 별자리 사회심리극 연구소의 소장이자 이곳 병원의 사회복지사로 활동 중인 김영안이 바로 그다. 병원 팀들도 있지만 세 사람은 만나자마자 제대로 인사를 나눌 틈도 없이 잠시 후에 있을 특강에 관한 논의로 분주한데 그리고 제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매개체를 심리극을 알았다는 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그만 힘이지만 그 심리극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해도 저희가 그들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데서 또 그들하고 그렇게 심리극을 하고 그들이 많이 좋아지면 저희들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저가 그러니까 참 미약하지만 어느 누군가에게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이 제가 뭐 가진 재주는 많지 않지만 그런 작은 능력이라도 누가에게 도움이 되고 제가 하는 무대 위에 있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기뻐하고 웃는 모습이 저 역시 참 기쁜 것 같아요. 그 쌓아두는 것들을 나중에 어떻게 아무도 강요하지 않고 대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이들이 스스로 택한 심리극. 수만 있다면 정말 성숙한 길을 좀 가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도와주실래요? 바로 이 심리극을 통해 사회를 돌아보았던 시간이 이들에게는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단다. 그들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희들이 배우는 게 사실 더 많아요. 저희들이 그들을 통해서 좀 많이 치유되고 도움도 받고 또 성숙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배우고 또 제 문제도 또 보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10년이라는 세월을 한결같이 심리극을 함께 해오고 있는 세 사람. 이들은 어느새 10년지기 친구이자 동지가 돼 이 세상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 꼭꼭 숨겨두었던 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별자리 삼총사 참 아름답네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저렇게 순수함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올 수 있다는 게 과연 가능한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근데 어떻게 별자리란 이름을 지었대요? 예, 좀 궁금하시죠? 예. 저도 좀 질문을 드리니까 네. 하늘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의 별과 같은 역할을 하다가 네. 필요하면 그 세 별이 하나가 돼서 더 큰 빛을 발휘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별자리 삼총사라는 이름을 짓게 됐다고 합니다. 네. 또 그 심리극 이번 시간을 통해서 보시면서 아마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되죠? 네, 이 별자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화면도 나오겠지만은 사이코드라마 or.kr로 연락하시면 네. 단체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네. 개인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저희 그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아니면 홈페이지에 그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행복 만들기 행복 메신저 유경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으로 하늘의 소망을 노래하는 자리. 제15회 CBS
창작복음성가 대축제. 크리스찬 젊은이들의 비전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제15회 CBS 창작복음성가 대축제가 지난 8일 화려한 막을 올렸다. 하나님의 인도하에 해마다 실력 있는 찬양 사역자들을 배출해온 CBS 창작복음성가제는 이제 신인 복음성가 가수의 등용문으로 주님 찬양의 장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새로운 음악으로 표현되고 또 사랑과 평화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꿈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뜨거운 축제의 현장. 올해는 또 어떤 신인 가수들이 탄생했을까? 영예 대상. 기쁨과 감동의 현장, 영광의 주인공들을 만나보자. 야, 지금 뭐 잠깐 이 자료 화면으로 봤는데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막 설렜을 것 같아요. 자, 피플 플러스 피플 두 번째 피플,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CBS 창작 복음성가 대축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수상자를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창작복음성가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박하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요. 네, 저는 금상을 수상한 정현옥입니다. 네. 까지 최고의 성적을 거두신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 네. 지금도 많이 떨리시지 않아요? 네, 그때 생각하면 네. 많이 떨리기도 하고요. 예. 또 며칠 안 지났는데요. 한 달 넘은 것 같이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원래 두 분 모두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죠? 저는 음악 전공 안 했고요. 아, 네. 네. 저는 전공을 했고요. 네. 네. 근데 CBS 창작 복음성가 대축제에 참가하려면 어떤 참가 자격이 있었나요? 누구나 네.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냥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을 네. 네, 그때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은 음악 전공하신 분의 입장에서 언제부터 그 복음성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찬양하면 선교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입시도 계속 그렇게 공부했었고, 네. 그런데 바로 하나님 그 길 열어주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 사역을 하다가 뒤늦게 다시 음악을 4년 동안 공부하고 또 그 후에 지금은 또 대학원 다니고 있고요. 아유,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네, 긴 시간이었어요. 네. 그리고 정현옥 씨야 뭐 음악을 전공하셨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네. 박하림 씨는 네. 전공 다 하셨는데 직접 창작하신 거예요? 네. 예. 전공은 다른 걸 하고 있고요. 네. 음악을 좋아해서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만들어 놓은 곡인데요. 네. 이번에 이제 이 행사가 있다는 걸 알고 평소에 부르던 거를 조금만 고쳐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예. 옛날에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되셨고 언제 쪽이에요? 그게? 네네. 이 노래 제목이 거품인생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말 그대로 거품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모습들이. 근데 때로는 그 세상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것 때문에 막 치장하고 꾸미고 가식적인 모습들, 그런 거품이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또 그런 사회를 보고 이런 걸 한번 얘기해봐야 되겠다 하고 글을 썼고요. 네. 그렇게 썼고 한 2년 전에 만들었던 것들. 제가 노래를 만들고 제일 처음 만든 곡이에요. 예, 그때가 몇 살 때였어요? 24살 때요. 24살 네. 때 거품 인생을 생각하셨다. 네. 네. 우리 그럼 정현옥 씨 네. 곡은 어떤 곡이었고 어떤 내용이었어요? 저는 First Love라는 곡인데요. 그러니까 이 곡은 사실 제가 대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 아니고 네. 제가 작년에 집에 있을 때 제가 너무 마음이 곤고하고 또 정말 홀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정말 날 기억하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그냥 건반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걔가 그냥 했던 거였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가사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마음이 그냥 곡이 또 붙여지게 됐고요. 이번에 대회 나오면서 뒷부분을 또 막 만들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네. First Love, 첫사랑인데 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네. 첫사랑에 이제 네. 비유해서. 네. 예. 뭐 아까 이제 MC가 자, 영예의 1등은 네. 예, 그랬을 적에 소감 어떠셨어요? 어떻게 소감 그때 얘기 다 하셨어요? 하고 싶었던 얘기? 네네 많이 했고요. 네. 근데 진짜 이렇게 언니랑 두 명이서 딱 있었는데요.
정말 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네, 근데 돼서 너무 뜻밖이었고, 네, 아직도 가슴이 드근드근하네요. 아직 소감 아직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그 소감 얘기해 주세요. 부모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났고요. 그래서 제가 울산에서 왔어요. 네, 그래서 울산 아시죠? 그래서 부모님 못 오셨었고 너무 멀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고, 그다음에 도와준 친구들, 그다음 응원해 주신 분들 생각이 많이 났고요. 하나님 생각나는 거는 뭐 당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정현옥 씨는 소감 멋지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소감할 기회가 없었어요. 이 기회에 그러면 이제 정현옥 씨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는 아빠라고 부르죠. 저희 아빠가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저한테 항상,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살았었는데요. 제가 그때 제가 교회 성가대에서 피아노 치면 노래를 부르면 저희 아빠가 바깥에서 그걸 듣고 저 몰래 듣고 있다가 문을 열고 너 떨어진다 저한테 막 그러셨어요. 그리고 뒷처리는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저를 계속 격려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못한다 그럴 때마다 널 할 수 있다고 저한테 널 할 수 있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노래하는 걸 가장 원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무대를 아버지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장 생각나는 게 아빠였고요. 때로는 아빠같이 되게 이렇게 안기고 싶고, 때로는 아버지처럼 달려가고 싶은 분인데, 하나님께서 또 제 노래 받으셨던 것처럼 저희 아빠도 저를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특별하고 이번 이 시간이 감격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참 씩씩하셨네요. 네, 제가 힘이 좀 있다. 네, 더구나 또 참가번호 1번으로 참여를 하셨었잖아요. 사실 1번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맞아요. 괜찮았어요, 노래하실 맨 때? 처음에는 누구 나랑 바꿔줄 사람 막 그랬어요. 그러게, 다들 근데 외면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확 이러더니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대회의 문을 여는 어떤 오프닝으로 네 노래를 통해서 나에게도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격려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섰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때 그 순간으로 여러분 두 분 다시 한번 모시고 갈게요. 네, 무대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대회 당일 대기실. 다 저리 가서 준비하시고 다 돌아가니까. 이런저런 준비를 하는 사이 어느새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악기도 선보고 목소리도 가다듬고 혹시 실수는 하지 않을까? 어제까지 그렇게 연습을 해놓고도 막상 무대에 오를 생각을 하니 걱정되고 불안한 걸 보면 역시 자신을 선보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모양이다. 그럼 이 대회 첫 무대를 꾸며주실 1번 참가자 정현옥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순간. MC의 힘찬 소개를 시작으로 바통을 이어받은 참가번호 1번. 객석의 뜨거운 환호와 박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담고 또 담은 그녀의 무대가 시작되었는데, 한편 무대 뒤 다른 순서를 기다리는 참가자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분주하다. 떨리고요. 실수 안 할까 걱정돼요. 노래가 어려워요? 아니, 어렵진 않은데요. 네, 그래도 어렵진 않은데 또 실수할까 봐 걱정되고 그런데요. 재미있게 하려고요. 자,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펼쳐지는 제15회 CBS 창작복음성가 대축제, 그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가운데 이제 다음 출연자를 모시겠습니다. 네, 참가번호 6번입니다. 우리 박하렘 씨의 무대입니다. 시작부터 치열했던 제15회 창작복음성가 대축제. 1, 2차 예선을 통해 전국 300여 개 참가팀 중 최종 8팀이 함께한 이날의 축제는 대회 내내 그 명성만큼이나 열기가 대단했는데, 모두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야 다 같겠지만 또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날 참가자들이 아닐까. 2시간여에 걸친 무대가 모두 끝이 나고 최종 결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제15회 CBS 창작복음성가 대축제 영예 대상! 영예 대상! 참가번호 6번 박하림! 네.
제15회 성가 대축제는 어느새 창작복음 성가 경연의 장이자 크리스찬을 위한 페스티벌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물론 행사를 함께한 많은 이들은 오래도록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또 그 기쁨으로 충만함이 남을 것 같다. 지금 그 준비한 화면 보시는 동안 두 분 계속 쏙쏙쏙쏙하면서 예, 그때 기분을 다시 한번 느끼셨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때? 아, 지금 저희 처음 보는 거거든요. 화면으로 된 거.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되게 새롭고요. 예. 무대에 선 제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네. 또 친근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 분장을 아주 잘하셨네요. 네, 거의 변장 수준이었어요. 네. 그 변장은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의상은 제가 좀 그런 특이한 옷을 좋아해가지고요. 네. 네.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던 옷을 했고요. 네. 거기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해주셔서 아주 예쁘게 마음에 들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박하림 씨는 이제 뭐 대상을 받으셨고 정현옥 씨 그 박하림 씨를 딱 이제 호명하는 순간 느낌이 어떠셨어요? 왜냐면 저는 네. 그 주위에서 저희 집에서요. 네. 저희 엄마는 항상 제가 1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하. 엄마가 현호가 너가 대상일 거야. 엄마가 저한테 아하. 그러셨어요. 예. 그런데 딱 금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은 저에게 늘 신실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금상이 저한테는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더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는요.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이고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노래를 어떻게 했을까 도대체. 예. 그래서 두 분의 노래 이 거품 인생과 First Love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잠깐 들어보시겠어요?